물론 예산을 깎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 촉발된 가장 가까웠던 계기는 바로 민주당 일방적 예산 삭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이제 불만과 이제 그 화가 나서 한 건데 그 예산 삭감 중에 적어도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인데 사병들 통닭값을 잘려서 열받아서 했다라는 뭐 이런 식의 지금 컨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만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 삭감했다고 그래서 통닭을 못 사준다는 이야기는 개인의 스스로의 저는 정당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대 관리비나 부대 예비비나 뭐 다른 돈이 있겠죠, 있거든요. 그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2시 반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 의원님 여기서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그냥 쭉 연장이 되는 거고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선고 1월 달에 선고 여부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또 그냥 수감되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속 만기가 1월 18일입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저 일반 이적죄로 이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와 관계없이 6개월이 더 그냥 더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연장이 거죠. 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그 이 지금 선고가 1월 16일 날 예.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더라도 1월 16일 날 어쨌든 징역형이 확정이 된다면 1월 18일 날 구속 만기와 관계없이 계속 구속 상태에서 향후의 재판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일시적으로라도 구속이 중단돼서 석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요. 예. 뭐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재판에서요. 계엄 전후로 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황당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먼저 살펴볼 텐데 계엄을요. 글쎄요. 계엄 선포 이유가 통닭이었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부사관이라든가 초급 장교라든가 이런 허리가 탄탄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탈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열악해서 우리 안보와 국방력의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인식했고 네. 그때 많은 경료도 계셔가지고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잘려가지고 사기가 뚝 떨어졌던 아니 그래서 관사들을 가서 이 관사 40년씩 막 돼갖고 녹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런 거 좀 다 수리하고 말이야 이사비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면 잘려요. 장기 근무하는 부사관들 그거 살고 싶겠습니까? 주임원사가 그 저 소대 그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대에서 사병들 관리하려면 통닭이라도 사주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잘랐다는 거다. 이게 이제 계엄 선포의 이유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건데 이게 진지하게 한 얘기일까요? 아니 설령 네. 저런 문제의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군 관련 예산을 합당한 이유 없이 잘랐다 하더라도 그런다 그래서 잘랐다 하더라도 그런다 그래서 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저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나와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무슨 뭐 계몽령이라고 주장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몽령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 관련해서 갈수록 이제 그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예. 저는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요. 계몽령이었는데 그 계엄군이 특전사로 구성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예.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특전사령관에게 지시를 하고 그게 어떻게 계몽령이겠어요. 예. 저는 지금도 윤 전 대통령이 그냥 자신의 망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을 늘어놓을 뿐이지 누구도 지금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주장을 예. 여전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계엄이 시행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도 좀 현실과 좀 괴리가 좀 있는 듯한 좀 주장. 그러니까 이제 재판정에 나와서 저걸 저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사실로 아마 자기는 생각하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예산을 깎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 촉발된 가장 가까웠던 계기는 바로
민주당 일방적 예산 삭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이제 불만과 이제 그 화가 나서 한 건데 그 예산 삭감 중에 적어도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인데 사병들 통닭값을 잘려서 열받아서 했다라는 뭐 이런 식의 지금 컨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만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예산 삭감했다고 그래서 통닭을 못 사준다는 이야기는 개인의 스스로의 저는 정당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부대 관리비나 부대 예비비나 뭐 저 다른 돈이 그게 있겠죠. 있거든요.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계엄이라거나 어마어마한 이 불법적인 행동을 해놓고 내가 군 통수권자인데 사병들 통닭 하나 사줄 수가 없으니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조금 견강부회거나 좀 과잉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그건 생각이 듭니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한 그 과도한 애정이 많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대통령 당선되고 2023년인가요? 그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저도 휴양소에 있으면서 보통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책을 읽거나 예. 평소에 못 만났던 원로들, 정치 원로들 들어서 이야기를 듣거나 국정을 구성하거나 이러는데 1박 2일 동안 계속 군인들하고 족구하고 배구하고 술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또 김영현 당시 경호실장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예. 저는 그런 게 보면 아마도 이제 국정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야당은 자기의 발목을 잡고 여당도 당대표가 자기 말 안 듣고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이는 게 제복 입은 군인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은 뭐 경례하고 충성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외롭고 궁지에 몰린 그 정치적인 곤궁함 속에서 통수권자로서의 군인의 어떤 충성심이 가장 좀 자기한테는 마음이 편했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요. 계엄 당시에 계엄 사령관이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전사 헬기이고 국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셨다는 말씀.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헬기가 뭐 투입될 만한 긴급 임무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07 특임단이나 10 수여단이 국회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 상황에서 군이 국회에 간다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진짜 그랬고요. 그것을 아는 과정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고 그전에는 뭐 어떤 부대가 어디 가는 이런 거 몰랐고 근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당시에는 군이 어떻게 국회에 가는 이유라든지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네. 실제로 몰랐고요. 그 이제 사령관 보고 들어오고 TV 나오고 하면서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진짜 몰랐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 계엄 사령관이었는데 진짜 몰랐다고 얘기하고. 아니 그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계엄 사령관으로 본인이 지명이 됐는데 저 계엄의 주요 전개 상황을 몰랐다. 뭐 TV 보고 알았다. 나중에 알았다라는 건 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랬다면은 본인이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른 증언들을 참고를 한다면 그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계엄 상황에 가담을 했었고 예. 또 본인이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 계엄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자기 휘하에 그런 부하들을 좀 다그치기도 했다 이런 예.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기 책임을 좀 축소시키고 그렇겠죠. 회피하기 위한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이미 특검이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 증언을 청취했고 그 결론으로서 지금 주요 임무 종사로서 기소한 거기 때문에 예. 법정에서의 저런 책임 회피성 이제 발언은 오히려 재판 결과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상황을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뭐 해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좀 외견상으로는 좀 명확해 보이는 거를. 특검 검사는 이제 기소를 했고 예. 그 내란 혐의와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기소를 했고 그 기소에 대한 증거와 자료와 진술 같은 게 있겠죠. 예.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인데 재판장에 나와서는 전혀 몰랐다,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이제 양형이 이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수인의 딜레마 상황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의 각자 도생을 위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전략을 짠 것 같은데요. 예.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는 조금 그 상대적으로 좀
그 이해되는 정황은 있는 게 예. 이게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기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을 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맡은 건 맞지만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던 과정에서는 사실상 제외돼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상당히 배제돼 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당 국방장관하고 이른바 충암고 3인방들 그러니까 방첩사령관하고 그 수방사령관이 자주 모였고 가끔 특전사령관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전에 자세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공감들 형성했던 건 그 사람들 그 멤버십이라고 본다면 당시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는 맡고 있었지만 예.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자기도 좀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나 준비 과정에서 좀 빠졌던 것은 저도 이해는 되는 과목이라고 이해는 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